각성과 이완을 밸런스를 잘 잡으면서 동시에 이거를 올린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원지라는 한약재입니다. 지난 편에서 제가 이제 한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한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킨슨 병에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좀 더 근거가 있고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설명을 할 때 저희 한약의 효과가 전달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한약이라는 게 처방인데요. 이 처방의 하나하나를 구성하는 한약재, 이 하나하나의 약재가 이 파킨슨 병에 또는 도파민 대사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거를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한약재 중에 뇌와 도파민 대사에 도움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약재 중에 하나인 원지를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지라는 것은 총명탕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총명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머리를 맑게 하고 좀 더 인지 능력을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마음을 안정시키는, 이 두 가지가 사실 밸런스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처음에 머리를 맑게 하고 인지 능력을 좋게 하는 것은 각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안정시키는 건 이완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근데 각성과 이완이 동시에 밸런스를 가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각성과 이완을 동시에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올리면은 굉장히 이걸 계속 올릴 수가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특별히 지나친 어떤 각성이나 지나친 늘어짐 이런 것이 아닌, 밸런스를 잡은 상태에서 안정적인 각성, 또렷한 이완, 이런 식으로 생리적인 면에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밸런스를 잡을 때 시소처럼 이게 타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한약에는 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뇌에도 그런 식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 총명탕이 그런 식의 개념, 각성과 이완을 밸런스를 잘 잡으면서 동시에 이거를 올린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원지라는 한약재입니다. 그래서 원지가 그런 두 가지의 양면적인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원지라는 그 한약재가 한자로 멀 원자에 뜻지자예요. 지역하면 뜻을 멀리 한다는 뜻인데, 멀리라는 표현은 우리가 공간적인 것도 있고 또는 시간적인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 뜻이라는 것이 나의 어떤 의지일 수도 있고 어떤 인지 능력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하게 하고 잘 전달시키게 할 수 있다. 그러려면 뇌 기능이 좋아야잖아요. 워낙 그런 쪽에 효과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름을 원지라고 진 겁니다. 원지라는 이 약은 정말 뇌에 큰 도움이 되는 약이고, 양약이나 일부 건강식품에서 특정한 성분이나 특정한 신경 전달 물질을 강화시키는 것에 비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잘 잡아가면서 올리는 그런 특성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 한약에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큰 부작용 없이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식의 어떤 효과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지가 가진 가장 특화된 그런 효능이 각성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건데요. 이 각성을 하는 방식에 대한 어떤 뇌 생리학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지를 올리고 집중을 하게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아세틸콜린입니다. 그 아세틸콜린이라는 것이 떨어지면 전반적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세틸콜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아세틸콜린의 발생과 그다음에 대사를 진행시키는 그런 시스템들이 강화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대표적인 원지의 효능이고요. 더불어서 도파민도 각성에 관계가 되는데, 이 도파민에 대해서는 아세틸콜린처럼 즉각적이진 않지만, 도파민을 생산하고 도파민이 분비돼서 이렇게 각 세포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런 도파민을 저장하고 또 생산하는 쪽에 관련된 세포막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괴되지 않게 그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효과들, 또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전달이 되기 위한 중간 단계에서의 도파민 리셉터, 이 리셉터를 더 안정시키고 기능을 올려주는 그런 쪽의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즉각적이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이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파킨슨 환자분한테서도 이 원지라는 약이 장기적으로 누적이 될 때 상당히 큰 이 도파민 대사 시스템에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이렇게 각성이라는 면에서는 아세틸콜린의 어떤 활성화, 분비, 장기적인 차원에서 도파민 시스템에 대한 보호와
증진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각성 쪽으로의 어떤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뇌에서의 이제 이완을 시켜주는 그런 쪽에 관련돼서 원지가 가지는 그런 생리학적인 영향들은 여러 가지 관련된 뇌 신경 전달 물질과 뇌 생리학적인 그런 요소들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가바라는 게 있습니다.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너무 과흥분된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가바 수용체를 활성화시킨다거나 이런 식의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글루타메이트라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뇌가 흥분돼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티졸 이런 것들이 또 과잉되게 올라오는 분비되는 거를 조절시키는 게 있어요. 특정한 한 가지의 메커니즘에 특정한 어떤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폭넓게 작용해요. 그래서 이 원지에 대한 그 각종 연구 논문들을 보면은 효능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천연 약재의 장점인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나 대사들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미세한 조정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뇌의 각성, 인지 기능 향상, 그 다음에 이완, 뇌의 흥분 완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파킨슨에서도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도파민적인 요소가 있고 또 한편으로 부교감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도파민과 부교감을 중시하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서로 약간 대비되면서도 양립할 때 굉장히 증상이 개선이 된단 말이에요. 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요소가 지금 원지 하나에도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또 원지의 대표적인 두 번째 효능은 이제 거담 개규라고 해요. 거담이라는 것은 담을 없애는 겁니다. 개규라는 것은 막힌 것을 뚫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담이라는 것은 제일 흔하게 익숙한 것은 가래인데요. 가래라는 것은 사실 이제 생리적인 몸에 필요한 그런 식의 체액이 아니고 목의 상태, 기관지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병리적으로 형성이 된 거란 말이죠.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런 면역작용이나 적극적인 어떤 그 병을 대응하는 작용에서 만들어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자체는 몸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해소돼야 되는 그런 병리적인 물질, 이런 거를 그냥 넓은 의미의 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모든 장기에는 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뇌에도 담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뇌에서의 담의 대표적인 것은 대표적인 독소라고 하는 알파시누클레인, 베타 아밀로이드, 보통 단백질에 기반해서 이게 변형돼서 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독소라고 하는 것들이 다 뇌에서의 어떤 생물학적인 담인 거죠. 그런데 이 원지가 뇌에서 그 자가 포식작용을 강화시켜서 그런 염증이나 여러 가지 생리적 대사 물질들, 독소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리해주고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보통 배출을 많이 시키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뇌에서 염증이 생긴 것 자체를 막아내기도 합니다. 뇌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염증들이 생겨요. 잠을 좀만 못 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안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장내 독소가 많아도 그로 인해서 뇌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뇌의 염증을 완화시키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뇌에서의 염증 억제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건데, 바로 이 원지가 이 뇌 내에서의 그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안 좋은 물질들을 정리하고 배출시키고 염증을 억제하고 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담 개규에서 이제 거담에 해당하는 거죠. 이제 개규라는 것은 막힌 거를 뚫어내는 그런 효과인데, 그런 거는 이제 신경세포의 활성화, 신경세포가 이렇게 원활하게 작동이 안 되는 그런 루트를 좀 더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식의 어떤 생리학적인 효과와 연결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뇌 혈류 강화죠.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 원지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파킨슨 병이라는 이 질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원지의 효능을 한번 풀어보자면,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방 치료의 효과는 뇌의 환경을 개선하는 거라고 했어요. 뇌 내에서의 환경, 뇌를 중심으로 했을 때 뇌 바깥의 환경, 몸과 마음이라는 것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뇌 내부에서 이 도파민 시스템을 유지하게 만드는 뇌 내 환경 자체도 탁해지기 쉬운데, 그거를 개선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한의학은 뇌 내 환경, 뇌외 환경, 이 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도파민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만드는 그런 환경의학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설명한 그 원지의 효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뇌 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파민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도파민 시스템 자체가
좀 더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도파민제처럼 그날 도파민을 확 올리는 건 아니지만 도파민의 생산 시스템에서 그 생산 관련된 그런 세포들의 노화, 세포들의 파괴, 세포들의 어떤 염증으로 인한 손상 이런 것들을 막아줌으로써 도파민 시스템이 저하되지 않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도파민 리셉터의 활성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직접적인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파민 자체의 기능의 활성화에도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방치료는 기본적으로 1년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1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들이 계속 나아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도파민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거, 뇌에 대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파민 시스템 자체가 더 근본적으로 건강해지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지가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지뿐만 아니라 모든 한약재가 모든 환자한테 다 맞는 한약재가 될 수가 없어요. 쌀이나 일반 반찬 같은 그런 것들은 모든 사람이 먹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무난하게 매일매일 먹는 거고, 한약재는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원지는 각성과 이완을 동시에 올려주는 그런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지나치게 각성이 예민한 사람들, 지나치게 성격이 아주 예민한 사람들 중에서는 원지의 그런 무난한 각성 작용도 못 이기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으면 머리가 띵하고 너무 과민해지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원지만 처방하는 경우는 없죠. 여러 약재를 쓰는 이유가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원지의 특정 효능을 강화시키고 특정 효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작업을 해서 세팅을 해야만 되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쓸 수 있고 쓸 수 없고 효과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다른 약재들에 의해서 어떤 처방 구성을 하냐에 따라서 이 원지의 효능을 사람한테 맞춤형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지의 부작용은 없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부작용이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 위 점막이 약하신 분들은 위장에 대한 자극감, 속쓰림, 구토감, 메스꺼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지나치게 이 중추신경이 너무 과활성되고 교감신경이 올라가 있는 분들은 원지를 먹었을 때 가슴 두근거림이 생기거나 입마름이 생기거나 잠이 안 오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열이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는 원지가 그런 식의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원지의 효과를 누릴 수가 없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처방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작용이 많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원지만 사서 끓여서 드신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지 않는 게 좋으십니다.